윤석열 두고 국민의힘 내부. 요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두고 이 국민의힘 내부가 시끌시끌합니다. 어제는요, 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는데 먼저 그 목소리 듣고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문재인 적폐 그것을 크게 비난한 우리 당에서 그 적폐 청산을 실제 실행한 행동 대장격은 사실 윤석열 총장 아닙니까?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사과할 일에 대해서는 진정성 있게 사과하는 과물탄계의 전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께서 우리 당에 오시겠다고 아직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리 당 안에서 그 논의가 사실은 그렇게 없는 상황입니다. 또 검찰 수사 과정에서 억울하다고 느끼는 분도 있는데 직업상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것들인데 그거는 뭐 우리 당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김영탁 의원 개인의 문제죠. 윤석열 총장도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검사 수행 과정에 실수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자신의 입장이 있으면 밝히는 것이고 또 검사 윤석열과 또 정치인 윤석열도 별개의 문제니까. 김은미 기자, 어제 이제 김용판 의원이 이렇게 비판적인 입장을 냈는데 지금 또 영상을 보니까 주호영 원내대표나 권성동 의원은 또 이렇게 동의를 하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주호영 이 대표 권한 대행 사실 지금 하신 그 주 원내대표가 한 얘기를 들어보면 수사 과정에서 좀 억울함을 느끼는 사람도 있지만 직업상 어쩔 수 없이 좀 그런 거 아닙니까?라고 오히려 좀 힘을 보탠 윤석열 전 총장의 편을 드는 것 같은 이런 입장입니다. 다만 이제 대표 권한 대행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좀 중립적인 입장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윤 전 총장이 우리 당에 오려면 그런 과거의 직무 수행 중에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본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죄송하다라고 사과 인사 정도는 좀 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런 입장으로 좀 보입니다. 윤경호 의원님, 지금 어쨌든 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적폐 수사를 지휘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이제 국민의힘으로 간다 그러면 이런 문제 제기는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좀 헤쳐나가야 할까요? 그게 바로 정체성 문제죠. 당신이 도대체 어느 쪽을 생각하고 있느냐. 과거에는 어땠느냐. 앞으로는 어떨 거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전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민도 사실 헷갈리는 거 아닙니까? 김용판 의원이 얘기한 자기와 관련된 저거 말고요. 만약에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들어간다면 더 큰 걸림돌에 봉착하죠.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기소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수사에 앞장섰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과연 국민의힘 내부에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생각했던, 지지했던 사람들이 그 문제를 제기할 경우에 윤석열 전 총장이 뭐라고 답변을 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결국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한다면, 제1야당에 입당을 한다면 그 정체성과 관련해서 이런 갈등은 오히려 앞으로 더 커지면 커졌지. 이건 이번 김용판 의원의 비판은 약과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약과다. 자, 윤석열 전 총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이어갈 텐데요. 이 윤석열 전 총장 후임이죠.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을 정하는 작업이 조금 전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예상보다 상당히 일찍 나온 것 같은데 먼저 이 차기 검찰총장과 관련해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 그리고 후보 추천위원장인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의 얘기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후보자 제청은 수사심의 결과를 보고 좀 하실 예정이신 건데 좀 질문 먼저 드릴게요. 오늘 총장 추천위원회가 있는데 굳이 수사심의위원회 건을 제일 먼저 물어봐야 쓰겠습니까? 오늘 이성윤 지검장 최종 후보군에도 포함돼야 한다고 보시나요? 좋은 후보들을 잘 추천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참석할 생각은 없습니다. 종전 관례대로 하는데요. 이성윤 지검장님 같은 경우에는 수사 상황도 좀 고려가 돼서 평가가 좀 될까요? 네, 규정에 따라서 심사하겠습니다. 3명이라는 좀 틀에 갇히지는 않으실 예정이신가요? 네, 절차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현재 검찰개혁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정부 검찰을 지휘하는 검찰총장의 중요함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훌륭한 검찰총장이 임명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혁근 기자, 조금 전에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 4명이 발표가 됐는데 누가 후보군에 올랐는지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네, 총 4명의 후보입니다. 김호수 전 법무차관, 구본선 광주구검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조남관 대검차장 이렇게 4명의 후보를 후보추천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정했는데요. 이 중에서 구본선, 배성범 2명의 후보는 윤석열 전 총장과 기수가 같습니다. 동기입니다. 지금 오늘 오전 10시에 이 후보추천위원회 회의가 시작이 됐는데요. 당초 예상은 경론이 오갈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 시간에도 결과가 나올까 말까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2시 정도의 결과가 나왔거든요. 윤석열 전 총장이 임명됐던 지난 총장 후보 추천위원회와 비슷하게 끝났습니다. 조금 전에 추천 후보위원회 위원장이었던 박상기 전 장관이 이렇게 말을 하고 떠났다라고 합니다. 이견이 없었다. 내부 구성원들이 모두 동의했다. 표결을 통해서 모두 이견 없이 4명의 후보에 대해서 정할 수 있었다. 기준은 도덕성, 청렴성, 리더십, 그리고 검찰 내외부의 신망이었다. 이 중에서 좀 주목할 키워드가 리더십과 검찰 내외부의 신망입니다. 리더십, 그러니까 그 조직을 이끌어가는 힘이라는 뜻인데요. 당초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유력한 후보로 굉장히 많이 거론이 됐고 그랬죠. 이에 따른 파장도 심할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빠졌거든요. 아무래도 내부적으로 따르지를 않는 리더십이 좀 떨어졌다. 이런 평가를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내린 것으로 간접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아울러 내외부 신망이라는 것도 언급을 했는데요. 검찰이 최근에 법무부와 갈등을 겪으면서 조직이 굉장히 큰 내홍을 겪었습니다. 내부적으로 어떤 사기도 많이 떨어진 상태였고요. 내부 조직을 아우를 수 있는 힘, 그 전체 수장이 해야 될 덕목 중에 하나인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강조한 그런 후보군이라고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한 대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이 발표가 나기 직전까지도 가장 유력한 후보라고 많은 언론에서 많은 법조의 관계자가 꼽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들어가진 않았단 말이죠. 거기다가 후보추천위원회는 오늘 저녁에 발표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후 2시에 발표가 됐어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애초에 논의 대상이 아니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건가요? 저희가 조금 전에 박범계 장관한테 기자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죠. 네. 첫 질문이 수사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러자 박 장관이 조금은 왜 그거를 오늘 총장 후보 추천위원회인데 갑자기 왜 수사심의 물어보니 약간 좀 불편한 기색을 보였거든요. 네. 그만큼 언론에서는 이성윤 중앙지검장에 관련된 수사심의위원회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던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후보 추천 후보군에서 빠졌는데요. 가장 유력한 분석으로는 지금 현재 검찰 수사에서 김학의 전 차관 사건에서 피의자 신분이라는 게 가장 유력하게 왜 빠졌는지에 대한 이유 분석 중에서는 네. 피의자 신분이라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을 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정권에도 여권에도 부담으로 작용해서 빠진 것이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김은미 기자. 네. 애초에 여권에서도 이 이성윤 지검장 회의론이 상당히 많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사실 오늘 이렇게 발표가 되기 전부터도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성윤을 지명을 하는 거는 좀 너무 나간 거 아니냐라는 이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좀 방증하는 게 김용민 의원, 사실 민주당 내에서도 상당히 좀 강성에 속하는 이런 의원인데 김용민 의원마저도 이런 구도 하에서는 이성윤 검찰총장은 또 여러 혼란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아무래도 청와대 쪽을 좀 취재를 해본 기자들은 이성윤 검찰총장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왔었지만 민주당을 취재하는 기자들은 또 얘기가 좀 달랐습니다. 이렇게 좀 온도차가 청와대랑 여당이랑 좀 있었는데 네. 온도차가 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무래도 여당은 민심을 어떤 최전방에서 맞이하는 그런 포지션이거든요. 무슨 일이 터진다, 민심을 어긋난다라고 하면 그걸 가장 최전방에서 맞닥뜨리는 선거로 극명하게 바로 받게 되는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게 여당이기 때문인데 지금 4.7 재보선도 지금 민주당 크게 참패를 했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피고인 신분의 이 검찰총장을 뽑았다가 혹여
유죄라는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그 결과는 이제 최전방에 있는 여당에다 이제 몸으로 받게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청와대랑 여당도 온도차가 있고 여당에서는 확실하게 이런 분위기가 좀 감지가 됐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때문에 여당 내에서는 이제 처음부터도 약간 김호수 검찰총장이 더 유력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긴 했었습니다. 소정수 의원님, 지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 후보군에 포함되지 않은 게 상당히 의외인데 지금 김은미 기자가 여권의 반응을 설명을 해줬거든요. 역시나 정말 피의자 신분이라는 이 지점이 후보군에 포함되지 않은 결정적인 이유가 됐을까요? 뭐 그 부분이 굉장히 이제 이성윤 중앙지검장으로서는 아킬레스건이 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이 당으로서는 내년에 이제 선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성윤 검찰총장 체제로 가게 되면은 지난 4.7 선거의 민심과 맞지도 않고 내년 선거를 이런 상태대로 하면은 치르기가 어렵다라는 당의 의견이 강하게 제기가 됐던 것으로 보이고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검찰총장이 이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관련해서 지금 피의자가 된 상황이고 이미 수원지검을 비롯한 검찰에서는 기소를 하겠다라고 어느 정도 지금 방향이 잡힌 걸로 보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만약에 검찰총장이 지명이 되게 되면은 이제 검찰총장이 그야말로 법원에 출석해서 재판을 받는 상황까지 갈 수 있는 건데 이런 것은 정말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이 이제 여당을 비롯한 정치권에서 강력하게 쏟아져 나왔던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후보군에 들지 못하게 된 원인이 아닌가 싶고요. 지금 후보군에 들은 4명을 보면은 김호수 전 차관 같은 경우는 뭐 박상기, 조국, 추미애 장관을 거치면서 계속해서 차관으로 그렇죠. 있었던 그런 인물인데 이 나머지 3명의 경우는 이제 구본선 고검장이나 배성범 연수원장, 조남관 차장검사 같은 경우는 조금은 결이 좀 달라요. 지난번에 추미애 장관 시절에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를 추 장관이 강하게 추진할 때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식의 뉘앙스의 의견들을 표명했던 사람들이거든요. 네. 특히 이제 배성범 원장 같은 경우는 서울중앙지검장 지낼 때 조국 전 장관 관련된 수사라든지 울산 이 선거 의혹 수사를 진행하다가 사실상 뭐 자천 비슷하게 연수원장으로 갔던 인물이고 조남관 차장은 이 두루두루 어쨌든 이 관계를 잘 가져갔던 그런 인물이고 구본선 고검장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현재 저 4명 중에서는 김호수 차관이나 조남관 대검 차장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모두가 관심이 높았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에서 탈락했습니다. 지금 제 뒤에 나와 있는 이 4명의 인물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중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명을 지명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5월 중순이면 차기 검찰총장의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차기 대권 관련해서 계속해서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영 기자. 네. 제가 좀 뜻밖의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지금 차기 대권 주자 관련해서 이재명 경기지사하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 경쟁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재명 경기지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칭찬하고 나섰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 말 사실이에요? 네, 맞습니다. 어떤 발언이었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더 좋겠죠. 발언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아는 게 없어서 우리 윤석열 전 총장님에 대해서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뭘 알아야 평가를 할 텐데 제가 아는 거라고는 그분이 나름의 뚜렷한 원칙을 가지고 이 국가의 뭐 입법, 사법, 행정 온갖 영역의 일 중에서 형사사법 그중에서도 과거의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는 일을 참 원칙에 따라 잘 하셨다. 우리 국민들께서 높이 평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필요로 하는 훌륭한 도구로 학습을 하시고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훌륭한 도구가 되면 좋겠고요. 네, 윤 전 총장에 대해서 이 과거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일을 원칙적으로 잘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부분을 국민들이 높이 평가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과거 행위에 대한 처벌, 윤 전 총장이 이번 정부에서 이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을 지내면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법 처리한 걸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현 정부의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이재명 지사의 이 같은 발언이 윤 전 총장에 대한 적대감이 높은 상황에서
여권 대선 주자로서는 부적절하지 않나라는 평가가 많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 발언 이후에 포털 사이트나 SNS 등에는 이 친문 네티즌들의 비판이 이어졌는데요. 네. 그러자 경기도 대변인이 해명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 경기도 대변인은 이 지사의 발언은 윤석열을 감싼 게 절대 아니다라면서 윤석열이 적폐청산 등을 위해 나름대로 했지만 이제는 대한민국을 위해 그런 일을 정치적으로 잘해주기를 바라는 이 기대와 충고를 담은 말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칭찬은 아니군요. 글쎄요. 칭찬인 듯 칭찬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발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여권의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진중권 전 교수는 반대로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호평을 했다고 합니다. 이혁근 기자, 이거는 사실입니까? 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SNS에 올린 글인데요. 천천히 한번 보면요. 민주당의 이재명 씨는 정책적 능력이 탁월하고 거기에 포퓰리즘 전술까지 능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어찌 보면 좀 호적수다 이렇게 평가를 한 거죠. 쉽게 볼 상대가 결코 아니다 이렇게 덧붙였어요. 그리고 길바닥 말싸움 실력으로 덤빌 상대가 아닙니다라고 글을 끝맺었습니다.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냐면요. 최근에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크게 이겼는데요. 재보선에서.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이런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온 글입니다. 쓴소리를 국민의힘 쪽에 좀 한 셈인데요. 이재명 지사가 재난지원금 등의 정책으로 선거판 표심을 뒤흔들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 영향력이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우회적으로 국민의힘이 이런 것들을 유념해야 된다라고 강조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사람,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언급하면서 급 관심을 받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글쎄요. 타이밍이 좀 절묘한 것 같은데 김은미 기자. 네. 김 전 부총리가 이 타이밍에서 강연에 나섰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김동연 전 총리 고향이 충북 음성입니다. 이 충북 음성 고향을 찾아서 강연에 나섰는데 강연 내용이 또 의미심장합니다. 중요한 건 민생이고 고른 기회를 주는 거다. 근데 어떤 지도자도 미래에 대해선 얘기가 없고 과거를 두고 지금 진영 싸움만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발언 지금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타이밍이 상당히 묘합니다. 그래요. 이 타이밍을 보면 김동연 전 총리도 지금 이 흐름을 좀 타려는 거 아닌가, 물 들어올 때 좀 노를 젓겠다라는 심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김동연 전 총리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내가 강연에 나선 거는 예전에 고향 주민들한테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었던 게 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계속 연기가 되다가 이번에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윤 의원님,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하고 소통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대권에 출마할 가능성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가능성 면에서는 물론 출마 본인이 하겠다는 의사 가지고 있는 거 어느 정도는 읽혀요.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유쾌한 반란이라는 아주 재밌는 표현을 가진 뭐 조직이라면 조직이고 단체를 꾸리면서 젊은이들과 꾸준히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분이 문재인 정부의 첫 경제부총리예요. 네. 그런데 아주 스토리가 있는 흑수저 출신에 성공했던 분이고 나름대로 국가 경영 그리고 미래 비전에 대해서 안목을 가지고 있어요. 문제는 시간이 별로 없죠.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문재인 정부의 첫 경제부총리인데 이분이 야당으로 출마를 한다? 그러면 윤석열 전 총장도 비슷한 처지의 그런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아무리 전문 관료로서 공무원으로서 자기가 맡은 분야만 영혼을 쏙 빼놓고 나는 그냥 직무에 충실하기만 했다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칫 잘못하면 스스로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그렇지 않고 나와서 이미 정치권에 뛰어들어서 정치를 해나가면서 제3의 길이든 아니면 별도의 정치 세력을 만들어서 정당을 꾸리든 꾸준히 자기의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시간이 넉넉하다면 한번 해볼 만하겠죠. 그러나 지금 대선이 불과 11개월 남아있는데 기존의 정치권 플랫폼인 지금의 집권당이나 아니면 제1야당 이쪽으로 들어가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일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러기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스스로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그런 문제에 딱 봉착을 한다. 그런 한계 때문에 설사 나온다 하더라도 바람머리를 할 가능성은 상당히 좀 낮아 보인다.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군요, 그 부분은.
자, 이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는 거 보니까요. 아직은 그래도 이 대선 과정이 조금은 많이 남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